서울 외곽 공사 현장엔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습니다. 굵은 철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고 머리에 헬멧을 쓴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재를 옮기고 있었죠. 굉음과 분진 사이를 뚫고 회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건설회사 도림건설의 회장 강도훈이었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나이지만 도훈은 현장을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골조 구조부터 콘크리트 상태, 자재 보관 창고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거든요. 늘 그의 곁을 지키는 비서 최진수는 오늘도 회장을 뒤따르며 조용히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도장구역은 어디쯤이지? 회장님, 비동 뒤편 외벽입니다. 페인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세. 도훈은 묵직한 구두 소리를 내며 공사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매처럼 날카로웠고 손은 습관적으로 옷 안주머니의 수첩을 만지작거렸죠. 그렇게 도장구역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높은 발판 위에서 롤러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단히 묶은 뒤 붓자국이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모습은 꽤나 씩씩해 보였죠. 그런데 도훈은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집중할 때의 미간 주름까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정확히는 서진의 어머니이자 도훈의 아내였던 민서연과 판박이었습니다. 서연은 20몇 년 전 5살 난 딸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날 이후 도훈은 전국을 뒤졌습니다. 사설조사원도 붙였고 실종 신고도 수차례 했지만 소식은 묘연했죠. 결국 모든 수색을 멈춘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훈의 곁에서 최진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훈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 직원, 이름 좀 알아봐 주게. 최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감독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작업 발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직원은 자신의 몰입에 빠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회장의 존재조차 모른 채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었죠. 한참이 흐른 뒤 그녀가 발판에서 내려오며 흘린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도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 시계를 주워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 중이던 그 시계의 뒷면엔 조심스레 새겨진 작은 문구가 있었죠. 하진이에게, 아빠가. 그 자리에서 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딸 하진, 아니, 그녀는 지금 서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수 씨, 네, 회장님. 그 아이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이름, 나이,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모든 걸 알아봐줘. 최진수는 도훈의 얼굴에 어린 긴장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이토록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손에 쥔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 속 어린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듯했죠. 20년 넘게 잊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다시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비서 최진수는 회장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곧장 현장 감독을 찾았습니다. 작업 인력 명단을 확인한 그는 도장 작업조에 배치된 여성 중 하나가 바로 그 인물임을 알아냈죠. 이름은 강서진, 나이 29. 부양 가족은 없고 현재 근처 원룸에서 혼자 거주 중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아버지란 항목은 공란이었죠. 최진수가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강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 외곽의 황량한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한켠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날아드는 먼지도 그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았죠.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진. 그 아래 작게 기재된 이전 이름 강하진. 그 순간 도훈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가족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죠.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서연, 그리고 갓돌이 지난 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진이 맞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내뱉은 아주 조용하고 간절한 확신이었죠. 사진 속에서 나비처럼 팔을 벌리고 웃던 하진이의 미소는 오늘 그 페인트공 여직원, 아니, 이제는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진수 씨, 예, 회장님. 서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서연이는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서진 씨가 혼자 간병했고 장례도 직접 치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강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에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 없이 병마와 싸우다 외롭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도훈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최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나에 대해 뭐라 했는지, 서진이가 어떤 기억을 품고 있는지 더 알아봐줘.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는지 알고 싶네. 최진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도훈은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 시계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스스로에게 남긴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집안의 불화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시간, 아내에게 가해졌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가리고 외면으로 일관한 자신의 무책임함까지 모든 기억이 죄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다가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모른 채 살았고 어머니는 그에게 단 한마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왜 끝까지 숨었던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도훈은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딸의 곁에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거를 감춘 누군가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서진과 어머니가 머물던 공간, 그들을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 분명 그 어딘가에 진실의 단서가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아간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공기에는 페인트 냄새와 먼지가 엉켜 떠 있었고 각지에서 들려오는 작업 소리는 정오를 향해 더욱 커졌습니다. 강도훈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길을 따라 도장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남아 있었죠. 회장님,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비서 최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둘러보고 싶을 뿐이네. 도장구역엔 여전히 강서진이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외벽을 정성스레 칠하던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방진복 너머로 드러나는 가느다란 손목에 아직도 그 작은 손목시계가 감겨 있었죠. 낡은 가죽 밴드, 벗겨진 도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각인. 도훈은 그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서진은 작업을 마친 뒤 물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도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또 점검하시나요? 그 물음에 도훈은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점심을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괜찮겠나? 서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은 서진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쩌면 오늘이 그 어떤 말을 꺼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천막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일찍 점심을 시작한 몇몇 인부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서진은 도훈을 구석 자리로 안내한 후 간단한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반찬은 좀 소박하지만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저도 종종 같이 먹거든요. 그녀가 내민 그릇에는 정갈하게 무친 나물과 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 네, 그 손목시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진은 잠시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의 가죽 밴드를 매만지던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 시계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제 5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거래요. 그 말에 도훈은 목이 탁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고장이 나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전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훈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본 적이 있나요? 서진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는 말을 고르듯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 말은 마치 도훈의 심장을 비틀듯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전국을 뒤지고 사설 조사원까지 붙이며 그들을 찾으려 했는데 아내는 왜 딸에게 그런 말을 남긴 걸까? 죄송해요, 회장님. 괜한 말을 했네요. 서진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식당 한편에서 무전기가 울렸고 서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나가버렸죠. 도훈은 식탁에 남겨진 시선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식당에서 돌아온 강도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외곽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도훈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강서진의 손목에 있던 그 낡은 시계와 똑같은 모양의 시계 사진이 들려 있었죠. 책상에 앉은 도훈은 오래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시절, 아내 서연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딸 하진이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기억 뒤에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도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진의 친할머니는 서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죠. 특히 하진이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차갑게 굴었고 그런 냉대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그 사실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간 괜찮아질 거란 헛된 희망으로 방치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도훈은 텅 빈 거실과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마주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하진이와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제발 찾지 마세요. 그 편지는 도훈의 삶을 두 동강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했지만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도훈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러곤 부드럽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죠.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저 최진수입니다. 들어오게. 최진수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고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지내던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친구이자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는 분이라더군요. 성함은 이봉래, 현재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분이 연희와 서진이의 삶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상당히 깊게 관여했습니다. 연희 씨가 가장 의지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연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장례를 준비할 때도 함께였고요. 그럼 그분이라면 연희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피해 다녔는지 알 수도 있겠군. 도훈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그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었죠.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찾아가시겠습니까?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분의 입으로 연희와 하진이 아니 서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아. 그날 오후 도훈은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를 몰고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낡은 아파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였지만 손을 들어 노크하기까지는 몇 분이 걸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도훈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봉래 선생님이 계십니까? 강도훈입니다. 연희 민서연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이 열리자 작고 수척한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드디어 오셨네요. 그 말에 도훈의 심장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봉래의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과 억눌린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한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곳곳에 정성껏 관리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찻잔 2개가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봉래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강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드실 줄 알았어요. 언젠간 오실 줄도 알았고요. 도훈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연희 아니 서연이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하지 못했네요. 복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 한 모금을 들이킨 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서연인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참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죠. 어머니의 구박을 알면서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인 처음부터 그걸 견딜 수 없어 했어요. 특히 딸 하진이 지금 서진이를 낳고 나선 더더욱 그랬고요. 시댁에서 아이에게까지 차별적인 시선을 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자리에 앉아 도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찾긴 했더군요. 당신이 딸을요. 전 그게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서연이도 마지막엔 그걸 바라던 것 같았거든요. 도훈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희는 하진이에게 제가 그들을 버렸다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정말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설조사원까지 붙였고요. 아내와 딸을 되찾기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썼습니다. 복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는 수많은 사연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인 사실 처음엔 당신이 우리를 찾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이 했던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을 데리고 뛰쳐나온 엄마 남편에게 어떤 말도 없이 사라진 여자로서 후회가 없었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당신에 대한 기억을 서진에게도 왜곡하게 된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군요. 연희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서연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물건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올지도 모르니 전해달라 하셨죠. 도훈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아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요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훈 씨, 미안해요. 난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도 우리를 사랑했단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땐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 믿었죠. 하진이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도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연이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도. 복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어머니가 항상 내 아버지는 날 사랑했단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진이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직 당신을 향한 여지가 있을 거예요. 도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전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복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심은 언젠간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 후 회장실에는 다시 강서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강도훈은 수십 번 망설였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최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서진 양에게 전해주게. 회장이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최진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 씨가 혹여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회사 사정과 무관한 일이라면 회장 개인의 부탁이라 전하게. 도훈은 더는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서진은 조심스레 도림건설 본사 고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쉰 뒤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오는 도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 복장을 하고 있었고
헬멧은 손에 든 채였습니다. 어깨가 다소 굳어 있었고 두 눈엔 낯섦과 긴장이 서려 있었죠. 앉게. 도훈은 소파를 가리켰고 서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서진 양, 이 시계를 기억하겠지?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 내가 선물했네. 내가 5살 되던 해, 내 생일에. 도훈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서진, 너의 본명은 강하진. 내 아버지가 바로 나네.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네. 전국을 수소문했고 수년간 찾으려 애썼지. 내가 이렇게 자라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서진은 뒷걸음질 치듯 물러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날 필요 없었다고 하셨어요. 도훈은 급히 일어나며 다가갔습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 하지만 서진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하셨죠?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당신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요. 도훈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택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랬을 거야. 너에게 나를 잊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오해였고 잘못된 판단이었네. 서진아, 제 이름은 하진이 아니에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전 강서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시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훈의 붉어진 눈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날 원망했을지 이제야 알겠네. 그리고 그 아이도 그런 이야기를 믿고 살아왔겠지.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씨, 서진이가 자란 환경,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누가 그녀를 지켜줬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주게. 난 그 아이에게 진실을 다 보여주고 싶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강서진은 회장실을 빠져나온 후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죠. 마음속은 한 덩어리 돌처럼 무거웠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혼란이 몰아쳤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은 마치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서진 곁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 이봉래 할머니였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봉래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골목을 걸어 도착한 작은 아파트. 봉래는 예상치 못한 서진의 방문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진아, 웬일이니? 오늘 현장 쉬는 날도 아니잖아. 서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봉래는 서진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고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림건설 회장님을 만났어요.
복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요한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래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복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이 내 아버지란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렴풋한 기대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했는데요.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내 엄마는 내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랐어. 너희 친할머니가 얼마나 모질었는지 넌 어릴 적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겠지. 조금은 기억나요. 어렴풋하게 서진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시댁의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숨이 막힌다고 했어. 도훈 회장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자기 어머니 말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지. 서연인 끝내 못 견디고 너를 데리고 나왔고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단다. 근데 어머니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우릴 버렸다고. 복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서연이의 죄책감이었을 거야.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없었겠지. 내가 클수록 혹시라도 아버지를 찾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과 분노,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머릿속을 휘저었죠. 그럼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으셨지. 사설조사원도 붙이고 전국을 돌며 수소문했단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서연이도 내게 그 얘긴 서진이에게 절대 꺼내지 말라 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다. 서진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미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난 내 엄마 뜻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그땐 침묵이 길게 흘렀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것도 많고.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 언제든 돌아와도 되니까. 서진은 복례의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들은 말들이, 그리고 지금 들은 진실이 가슴을 파고들며 서서히 벽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 하루, 이틀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강서진의 마음속 소용돌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진실을 마주한 지금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강도훈을 다시 만나보기로. 도림건설 회장실 문 앞에 선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훈은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아니 하진이 온 거니?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툴지만 먼저 말문을 열었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소파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손끝을 꼭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복례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찾으셨는지도 들었어요. 도훈의 눈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날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날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5살 되던 해 시계를 선물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그 시계 내 손목에 계속 있었더구나.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항상 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제게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이젠 이유를 알겠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없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확인한 안도의 침묵이었죠. 도훈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와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야. 내가 아버지랑 놀고 싶다며 그린 그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었단다. 서진은 상자를 열어 그림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조악한 글씨로 아빠랑 놀고 싶어요라고 적힌 글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던 서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널 위해 애썼고 나도 내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널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서진은 조용히 도훈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도훈은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가 분명하단다? 서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천천히 아버지로서의 모습도요. 그 말에 도훈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십 년을 갈망했던 단어 하나가 마침내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아 고맙다. 저 이제 그 이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하진이라고 불리던 기억이 거의 없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거든요.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민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묘비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야, 드디어 우리 하진이를 찾았어. 늦었지만 너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이제라도 하진이에게 해주려 해. 날 지켜봐줘. 서진은 도훈 옆에 나란히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이어진 인연은 이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듯 한 걸음 한 걸음씩. 강도훈과 강하진. 늦게나마 다시 이어진 부녀의 이름 앞에는 긴 상처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새겨졌습니다.